삼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유왕한 금왕절 6월에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고 월로 치면은 이제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로 치면 그냥 여러분 유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 되고요. 바닷가로 치면 이제 태양이 서산으로, 서쪽 바닷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라고 하는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남아있고, 그 주변에 빨갛게 황혼이 내려가고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있을 때는 주변이 시커멀 것이고, 만약에 바닷가라든가 강호수 옆에 있었으면 붉은 노을이
강호수가 이게 반사를 해서 좀 이쁘게 했죠. 그래서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빛이 조금은 잔용이지만 그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단 빛이 남아 있으면 일단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화는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고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어떨 때, 그렇죠, 신왕했을 때 임수를 취용해야지 부담이 없지, 일간이 약할 때 임수를 취용하게 되면 좋지 못하죠. 특히 금이 왕할 때, 금수가 왕에게 되면은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임수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 선생님, 묘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묘목은요, 인목하고 묘목하고 차이는, 이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간목과 같은 것이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죠. 간목은 쉽게 말하면 큰고 아름다리 큰 나무라고 했을 때, 화를 생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을목은 작은 화초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을목, 묘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는 것,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는 자칫 을목, 묘목인 승목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묘목은 있어도 오히려 장애가 많아지게,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갈대, 마른 갈대로 불을 피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장작 좋은 게 있으면 장작을 쓰지 뭐하러 갈대 뜯었다가 말렸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고추인등교가 좋은 격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나서 그 빛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지 인사의 뿌리를 두거나, 성안에 특히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주고, 그 다음 연후에 뭐다, 예를 들면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거나, 예를 들면 지지로 뭐 오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시가 되면 갑오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간 병화가 튼튼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서로 8글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사주가 격국이 좋은 사주고, 지지로 사지, 전충, 충이 되어 있거나 용신이 충하거나 또는 길신을 충하게 되면 그 격국은 좋게 짜여지는 격국은 아니겠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의 길흉 화복을 우리가 이제 판별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대음의 관계, 양화가 금을 받죠.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면 극화라고 합니다. 일간인 병화인 내가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극화라고 하죠. 내가 극화, 자, 내가 극화는 내가 나가가 아니죠. 내가 극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악극자라고 하고요. 육친으로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극하는 것도 있고 나를 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극아자라고 하고, 이거는 관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지만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과 같다. 법과 같은 윤리 같은 개념,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 직업 같은 개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재물입니다. 재물, 돈, 금전, 각종 금, 은, 보화 등등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남자한테는 처가 해당이 될 것이고, 인기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흥오락도 해당이 됩니다. 유흥오락. 재밌게.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잘 놀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물론 춤을 잘 추는 것은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춤도 잘 추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노는 것은 역시 재성입니다. 재성. 이걸 좀 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주색 잡기라고 해서 놀고,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고수도 없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좀 더 좋게 표현하면 근면, 성실, 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왕제왕한 사람들이 어떻다? 근면성실을 하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거부는 작은 부가 아니란 얘기죠.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왕제왕한 것이고, 신왕제왕한데 관성까지 나한테 용도가 있다. 이거는 부귀 쌍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신앙제한데 관성까지 용도가 있다. 처덕이 있고요. 재물덕도 있고요. 명예도 얻게 되죠. 여자는 남편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귀상전할 수 있는 사주의 아이를 또 많이 낳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이렇게 부귀상전할 수 있는 명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사주들 얻고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만약에 반대로 신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또는 뭐 재다 신약하다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큰일 나고요. 유흥오락 때문에 아주 그냥 패가 망신하고요. 여자 만났는데 아주 꽃뱀 만나서 쪽쪽 빨리고요.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일단 일간이 신왕해야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이 왕해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재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 양화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내일 정화가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죠. 음화가 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무슨 격?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 6월은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했죠. 6월은 금의 제왕지라고 했고요. 화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가 됩니다. 일간이 왕합니까? 재성이 왕합니까? 당연히 원령을 얻은 재성이 왕하죠. 아까 말했던 신약 제왕한 국세 또는 재다 신약한 국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월에 병화가 태어나거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재다 신약한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 관계에서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 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병화 입장에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할 겁니다. 목화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6월은 우리가 일상으로 보게 되면 태양이 6월이면 아직 지평선 너머, 수평선 너머로 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병화의 불빛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강이라든가 바닷가에서 태양이 뉘엿지려고 할 때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을 띄우면서 노을이 이렇게 또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태어난 병화라든가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병화는 되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낭만적. 거의 시인 같은 사람들 있죠. 원시인 말고 낭만적이고 뭔가 시를 이렇게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측면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6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남녀 불문하고 소설 같은 삶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보게 되면 병신 일주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6월의 병화는
아직 병화가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짙게 깔려 있겠죠.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남아 있으면 뭘 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임수를 당연히 병화는 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너무 약한데 재성과 칠세만 오가면 이거는 제살태왕이 되죠. 제살태왕한, 이건 제살태왕은 뭐다?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제다 신약과 살중 신경을 갖다가 겹쳐 놓은 것과 같다. 좋은 사주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사주라는 얘기니까 안 좋은 사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공식과 같아요. 제살태양은 제다 신약에다가 살중 신경을 겹쳐 놓은 것이다. 반드시 일간을 도울 글자들이 필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좋을 겁니다. 간목으로서 임수의 기운을 사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지지에 있어줘야 되니까 단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인사, 오등의 뿌리를 병화가 두고, 간목도 당연히 지지 뿌리를 주면 좋겠죠. 해서 일간이 튼튼해지면은 저 임수와 원력의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살태양이 되게 되면 삶에 조금은 파장이 좋은 파장은 아니겠죠. 힘들 수 있다. 만약에라도 원국 자체가 제다신약이라든가 제살태양이 됐는데 원국에서 인비가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어디를 먼저 볼까요? 요 일지 먼저 볼까요?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 병자 일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자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화가 6월에 태어났는데 자수까지 있다. 아주 낭만적입니다. 단 일간이 너무 약해서 제살태양이 되게 되면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병화 자체가 왕할 때야 뭐 개수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겠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건 개수를 꼭 물로만 보지 말고 운무라고 했죠. 작은 안개라든가 옅은 구름 같은 걸 개수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극해서 회강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봤죠. 진토. 그래서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지고 진유합금에서 다시 금을 왕하게 만들어주죠. 금은 다시 관사를 생겨서 나를 공격하죠. 구조 자체가 전체 틀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고립무원이에요. 고립무원이라고 해서 일간이 약한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정 줄 곳도 없고 마음 줄 곳도 없고 굉장히 고독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끈앞풀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죠. 이 편인은 진해는 통혼할 수 있고요. 목이 이제 이렇게 일간을 간목을 생해서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살은 아니고 이거는 관인상생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용신은 뭐 당연히 간목이 될 수밖에 없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약하죠.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간신히 간목의 생을 받고 있을 뿐인데, 간목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더해서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인성을 관성을 이렇게 파는 건 상관이 없죠. 어척절히 통제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간 약한 무토를 회기무강하는 것이 좋지 못할 거고요. 일간 병화가 약한데 기축시 또한 자축합해서 기토가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무술에 부터 불을 두게 되면은 더욱더 쉽게 약한 병화의 빛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은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목. 그래서 이 일간 병화가 인의 통근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연간에 있는 간목도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간목에 이 병화를 생해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죠. 그래서 무자 기축 무술시 에 비해서는 경인시는 아주 양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좋긴 한데, 목화운으로 갈 때는 경호대운 때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인목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일단 간목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갑술대운 때는 진술충이 되긴 하지만 역시나 뭐 인목만 건들지 않는다면 뭐 진술충이 되는 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오히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좌우충 되는 것이, 요것이 오히려 조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묘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신묘시 선택할 바에는 경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신묘시를 황음, 곤랑도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화가 딱 하나 몇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병자의 신묘시를 황음, 곤랑도화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유가금의 자진합수가 되죠. 이렇게 임수투출, 이거를 갖다가 또 관살혼잡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 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떨 때 신왕할 때 관살 혼잡을 논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그냥 제살태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걸 굳이 정관, 평관 나눌 필요가 없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 빌빌 때 싸움도 못해, 맨날 코 질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그런 애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진 5명이서 삥을 뜯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험악한 놈이 있고, 그 중에서 나랑 좀 안면이 있는 놈이 있죠. 험악한 놈은 7살이고요. 나랑 좀 안면이 있는 애는 정관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나랑 안면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줄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약할 때는 뭐 정관, 평가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정평관이 나눠져 있을 때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제살태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사시가 태어나게 되면 아까 경인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화가 이 사의 녹을 얻어서 뿌리를 텄죠. 이건 이제 개수 2개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한기를 가중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병화가 이 녹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인이 있었으면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둬서 서로 상생되는 힘이 좋을 텐데, 사는 병화는, 간목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수가 다시 또 총괄에 투출된다고 하는 점, 이것도 경인시 비해서는 조금 누구가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역시나 계사시도 무자기축, 임진, 예를 들면 무술 기해시보다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인시, 계사시, 오늘 중에서는 괜찮은 생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래는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은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갑오시는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자진합이 돼서 좌우충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그건 잘 모르는 거고, 이건 좌우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수도 손상을 좀 보겠지만, 병화의 뿌리인 오화가 아주 그냥 깨박살이 나는 것이 아주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오시는 오늘 중에서 무자기축 무술시만큼이나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 생시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병신시, 그 다음에 정유시, 기해시, 이런 생시들은 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병화일간의 병화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병존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다, 이거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물론 이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아니죠. 당연히 병화 뿌리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론을 따지지 않고 병화가 2개 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일간이 약할 때는요, 이렇게 비견인 병화가 하나 더 있어주면은 도움을 받는다,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명리 이론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아주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